대단한 걸 할 건 아니고 이제 지수 로그 정의했고 함수도 그려봤으니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한번 풀어볼 거예요. 방정식 부등식을 풀 텐데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이나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방송이에요. 그냥 깜짝이야. 자, 첫 번째는 지수 방정식을 먼저 볼 거예요. 지수 방정식이면 이제 미지수 x가 아래쪽에 있는 걸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 얘는 미지수가 다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걸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 라고 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x 값이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지수 쪽에 있을 때 이런 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좀 엄밀하게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형태를 나눠볼 텐데 지수 방정식을 구할 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다항 방정식도 그냥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풀어내죠. 안 되면 근해 공식이나 뭐 근과 계수할 관계를 이용한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볼 거고,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밑이 같은 경우면 이런 꼴이죠. 이런 꼴. 그럼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밑이 같은데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밑이 같은 상태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지수에 올라가 있는 식이 같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건 아주 심플하니까 뭐 특별히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면 134페이지. 두 번째는 밑이 다르다. 밑이 다르면 뭐 이런 꼴이에요. 자, 얘랑 얘랑은 지금 밑이 다르죠. 그리고 x가 둘 다 지수 쪽에 올라가 있지. 지수 쪽에 올라가 있으면 끌어내려야 돼.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로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간략하게만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고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다. 당연히 밑이니까 둘 다 양수이고 1인 경우는 배제하고 생각할 거야. 밑이 둘 다 1이면 항상 똑같겠죠.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 나올 테니까. 그럼 양변에 적절히 로그를 취해서 끌어내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적절히 로그라는 건 대부분은 상용 로그지만 뭐 밑이 2인 게 편해 보인다라고 하면 밑이 2인 로그를 걸 수도 있고 뭐 17인 로그를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양변에 상용 로그를 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쓰면 이게 좌변, 자, 이게 우변. 자, 그럼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빼서 쓸 수 있고, 자,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항 방정식 형태가 되지. 로그 A랑 로그 B는 결국 어떤 상수일 테니까 얘는 다항 방정식 형태가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이제 적절하게 풀어주시면 될 텐데, 적절하게 푸는 걸 제가 뭐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 식을 아무리 변형해도 밑은 같게 할 수가 없지. 밑은 같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수 쪽에 x가 올라가 있으니까 끌어내리려고 제가 양변에 상응 로그를 취할 거예요. 바로 취해볼게. 상응 로그를 취하면 2x 앞으로 빠질 수 있고 2x에 로그 3. 자, 얘는 x 플러스 1 앞으로 빠질 수 있고 로그 2. 그럼 얘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지 이제.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x를 포함한 애는 다 왼쪽으로 넘겨서 x로 묶어내고, 넘겼어. 넘기고 x를 묶어내면 2 로그 3 빼기 로그 2. 자, 이렇게 될 테니까 x값 구해낼 수 있겠죠. 숫자는 물론 뭐 무시무시하게 나오겠지. 아우, 팔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이건 뭐 전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수준이면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좀 쭈구리 같은 형태가, 지금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지수가 같으면 끝이에요. 다르면 로그를 취해서 끌어내리시면 되고, 마지막 형태는 이제
밑이 같은 게 아니라 지수가 같다. 자, 이렇게 지수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밑이 같으면 되죠. 밑이 같으면. 근데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둘 다 0일 때. 둘 다 0이면 A, B가 다르더라도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니까 등호가 성립 가능하죠. 등호가 성립 가능합니다. 그걸 굳이 이제 유형을 분류해서 이렇게 쓴 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자,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거나 혹은 지수가 0이면 된다. 근데 이건 암기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지수는 같으니까 등호 성립하려면 밑이 같으면 되고, 밑이 다르더라도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니까 지수 자리가 0이 나와도 되죠. 자, 그걸 이제 패턴화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 수준이면 이거는 그냥 풀어도 아마 풀리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과대평가를 했나? 아니야, 풀릴 거야. 제가 지금까지 한 유형을 한번 볼게. 자, 1번. 1번은 밑을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4인데 4는 충분히 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안 보일까 봐 조금 크게 쓸게. 자,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x 플러스 3제곱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밑은 같은 상황이니까 지수만 같으면 되지. 아주 심플해. 지수가 같다라고 두면 얘는 이제 다항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x는 6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3분의 4랑 4분의 3은 역수 관계죠? 역수니까 마이너스 제곱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은 그대로 쓰고, 4분의 3은 3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4 또는 1 나오겠고,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니? 없죠. 짜증나지만 같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로그를 취해야겠지. 양변에 로그를 건다, 취한다 다 똑같은 표현이고, 근데 얘는 밑을 봐도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특별한 밑을 택할 게 없으니 그냥 상용 로그를 걸어볼게. 그럼 x-2 바로 앞으로 나오겠고, 자, 여기도 2x 플러스 1 바로 앞으로 나오겠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 x가 포함된 애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에 남겨야 되니까 일단은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2x 로그 7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x가 포함된 애가 이거 두 개예요. 뭐 귀찮지만 얘를 1로 넘겨서 x로 묶어볼게. 그럼 x로 묶으면 2 로그 7, 저거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3, 그 다음에 로그 7은 1로 넘길까? 아, 괜히 반대로 넘겼나? 에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쾌하지? 자, 그럼 양변 얘로 나눌 텐데, 이거 둘 자리 바꿔 쓰고 이거 다 플러스로 써도 되겠죠? 그래야 뭐 마이너스 부호가 여러 개 안 나올 것 같고, 쓰기도 힘들어.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제가 쓰는 걸 보면 알겠지만 쓰는 게 좀 번거로울 뿐이고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필수 예제 2번.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주의할 유형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x가 0보다만 크다라고 했어요, 밑이. 일단 밑은 양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밑은 같아요. 현재 밑이 같으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지수가 같으면 되지. 그럼 첫 번째 x가 2가 되면 될 것 같아. 근데 또 있나 생각을 해보면 밑이 같은데 만약에 그 밑이 둘 다 1로 같으면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등호 성립하죠. 1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해 2개 골라내 주셔야 되겠고, 뭐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지수가 같죠, 지금. 지수가 같으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밑이 같거나,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면 되지. 0이 되면 모든 수의 빵제곱은 1이니까 양변 등호 성립합니다. 즉 1이어도 된다라는 거. 자, 얘도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건 양수란 얘기예요. 밑이. 자, 그럼 얘는 지수가 같네. 그럼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가 있겠고, 또는 x가 0이어도 되겠지. x가 0이면 둘 다 빵제곱이니까 1 나올 것 같아. 자, 뭐 여기까지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다뤘던 게 지수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양쪽 다 단항식인 경우, 뭐 더하기나 빼기 다른 항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소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면 사실 3번부터 얘기합니다. 자, 이게 치환하는 경우죠. 치환하는 경우.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내시오라고 했는데 방금 배웠던 그 지수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복잡한 식도 볼 텐데 여기는 다룰 수 있는 케이스가 한정적입니다. 여기 밑이 2고 얘는 4죠. 근데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7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2학년 수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냥 둘 중에 밑이 작은 놈을 일단 치환을 해.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4의 x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죠.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 문자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야. 한 문자로. 그리고 제가 치환을 했으면 당연히 이 지수식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제가 t에 관한 방정식으로 이제 다시 써볼게. 그럼 4의 x제곱은 t제곱이고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제곱이 4니까 4t라고 쓸 수 있고,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t는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자, 마이너스 8 또는 4가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t는 양수여야 되니까 4란 얘기고, 그럼 지금 t 값을 구하고 끝이 아니고 2의 x제곱을 제가 t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4가 될 때 x값은 뭐 가볍게 2라고 나오겠지. 네, 됐죠? 두 번째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실. 얘는 일단 얘랑 봤을 때 이렇게 먼저 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치환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3의 x제곱을 이번에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 t는 양수여야 하고 얘는 3의 제곱 앞으로 뺏어 쓰면 9t죠, 9t. 그리고 얘는 t분의 1이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항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t를 곱할 거고, 뭐 거의 2차 방정식이지 그냥. 자, t는 9분의 1이랑 1 나오죠. 둘 다 되지. 둘 다 양수니까. 자, 얘가 9분의 1일 때 x값이 있을 거고 1일 때 x값 있을 겁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2고 이때는 0 나오면 되겠죠. 이거는 앞에 5-4번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5-5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5-5번.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13 다 나옵니까? 네, 3의 x, 2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 반복되니까 2의 x제곱, 3의 y제곱을 각각 뭐 a, b 이런 식으로 치환하고 그냥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발전 예제 4번을 볼게요. 이것도 우리 지수함수에서 이 책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의 x제곱을 치환하시면 안 돼. 2의 x제곱을 제가 t라고 치환하면 t 플러스 t분의 1, 얘는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이니까 간단한 다항 방정식이 안 나오죠.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통째로 치환해야 됩니다. 자, 앞에 복습했나 보자. t의 범위 어떻게 돼? 2 이상이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2의 곱보다 같거나 크니까 2 이상이고 0보다 크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얘를 t로 표현하려면 양변 제곱하시면 되죠. 자,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2의 곱. 자, 그럼 2만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2지.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방정식을 일단 t로 표현할 거고 이게 앞에 식, 뒤에 식은 t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뭘로 되니? 자, 이렇게 되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될 수가 없죠. 2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럼 t는 2분의 5가 나오겠고 이 형태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뭐 이 방정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뭐 대충 외울 수도 있고요. 1이나 마이너스 1입니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지. 뭐 그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이거 너무 많이 보이는 형태니까 그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다시 여기서부터 지수방정식 풀어내면 돼. 자, 2의 x제곱을 다시 a라고 치환하고 그럼 얘는 a고 a분의 1이고 2분의 5. 그럼 양변에 2a 곱해서 제가 다항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 이렇게 되지. 그럼 a는 2 또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a가 2의 x제곱을 제가 a라고 뒀으니까 얘가 2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면 되고 그럼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죠. 자, 이것도 패턴화 되어 있는 문제고 당연히 여기가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여기가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는 주어질 수 없어요.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 주어지니까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조금 우리가 안 해본 건 5-7번밖에 없을 것 같아. 5-7번 한번 풀어보세요. 5-7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자, 5-7번도 뭐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앞에랑 조금 차이점이 있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서는 표현이 안 되고 얘를 치환해야겠지? 얘를. 네,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치환을 했으면 범위를 구해내야겠죠. 근데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범위를 얻어낼 수가 있니 없니? 네, 없습니다. 가운데 뺄셈이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두 가지를. 어떤 생각으로 얻어내셔야 되는데 2의 x제곱은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얘는 이놈의 함수값에서 이놈의 함수값을 뺀 거를 어떤 값으로 하는 새로운 변수죠. 그럼 만약에 x가 이쪽에 있다. 이쪽 어딘가 x가 있으면 2의 x제곱이면 요만큼이지. 그치? 거기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함수값은 이만큼이지. 얘를 빼면 양수 나오겠니? 음수 나오겠니? 음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아주 멀리 생각해보면 x를 집어넣으면 그때 얘의 함수값은 2의 x제곱이고 이놈의 함수값은 이만큼 되겠죠. 근데 요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면 아주 작은 음수도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헷갈린가? 일단 양수적으로 넘어옵시다. 여기 어딘가 x다. 그럼 이게 2의 x제곱 아니에요?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요만큼 남겠지? 요만큼. 근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간격은 점점 벌어지겠죠. 계속 커질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자명하지. 자명합니다. 근데 이걸 엄밀하게 증명은 우리가 미적분 배우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이 경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t는 모든 실수 다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음수부터 아주 큰 양수까지 모두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자명하니까 받아들이자라는 거. 됐습니까? 이 부분만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쉬울 것 같아. 나머지는 이거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되겠고 중간은 제가 통째로 t로 치환했고 얘가 실근 가지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방금 살펴봤듯이 이놈의 값은 모든 실수 다 나오죠. 어떤 제한된 양수나 음수의 범위가 아니라 t가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 루트 5가 오든 3이 오든 마이너스 100이 오든 다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심플하게 이놈이 실근 가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그냥 작성하셔도 좋다라는 거. 실근. 자,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양수 a의 최소값은 6이 되겠고 그놈의 제곱 물어봤으니까 36입니다. 오케이. 이제 앞으로 특별한 증명 없이 가운데 마이너스일 때를 치환하면 모든 실수 다 가진다라는 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일 때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범위 작성해내시고 자, 됐죠? 그냥 적절히 알아보기만 한 거지, 그래프에서. 자, 이제 발전 예제인데 방금은 직접 근을 구할 수 있는 형태고 이번에는 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텐데 도중에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다음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 근데 2의 x제곱을 치환을 하겠지 먼저. 여기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럼 얘는 t제곱이고, 자,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근데 원래 이 방정식 지금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죠. k 때문에 못 풉니다. 그럼 못 풀면 우리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지 않아?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 거예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 텐데 두근을 뭔지 몰라서,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 아니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제가 임의로 뒀으면 이건 x값이에요. 내가 치환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쳤잖아. x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등호 성립,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등호 성립하는데, 그럼 이 식도 x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 베타를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해야 되지. 그럼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거라고 봐야겠죠. x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t값,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t값이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2차 다항 방정식이니까 두 근의 합은 일단 2가 나와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k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두 근이 이거라고. 알파, 베타를 쓰시면 안 되고. 자, 그죠? 그리고 힌트로 주어진 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얘를 이용해야겠네. 이거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럼 K는 4분의 1 나오죠. 됐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치환하면서 생기는 알파, 베타는 x값이야. 그러니까 t로 표현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고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다.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제가 t로 치환했고 이쪽에 다시 써보면 이게, 근데 제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잖아. 그리고 t로 표현한 방정식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예를 들면 t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t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죠.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겠지. x는 로그 2의 3입니다. 여기서 실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내가 치환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이 t값은 일단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두 실근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둘 다 양수로 나와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조건 자체도 바뀐다는 얘기야. 원래 x는 아무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더라도, 여기 아무리 서로 다른 두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t는 양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됩니다. 범위뿐만 아니라 조건도 바뀐다 라는 거. 그럼 이거 아마 명수쌤한테 욕먹으면서 많이 하셨을 텐데, 서로 다른 두 양수근 가질 조건이 뭐지? 0보다 크고, 아마 보통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야.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만 있으면 되고, 실근의 부호면 근과 개수까지 추가하시면 되고, 실근의 위치는 그래프 그려서 판정하라고.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양수근. 명확하게 두 양수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같아도 안 되죠. 그리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x값 아니에요. 그냥 두 근의 합과 곱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판별식. 1차원 개수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이거 만족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2니까 자동으로 0보다 큰 거 맞고, 두 근의 곱은 k인데 0보다 크면 되죠.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0초과 1 미만이지. 자, 이렇게 답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얼굴